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탐구하시는 당신을 위한 심층 분석. 오늘 그 문을 활짝 엽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정신없던 사건이었죠? 2025년 10월 11일이요. 단 하루 만에 무려 19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거의 20조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냥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네, 맞아요. 16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네, 특히 세계 최대 거래소잖아요. 바이낸스. 여기를 둘러싼 의혹이랑 논란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죠. 네, 뭐 피해 규모만 놓고 보면요. 그 코로나 팬데믹 때나 테라루나 사태, 아니면 심지어 FTX 파산 때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암호화폐 역사상 진짜 손꼽히는 그런 대규모 청산 사태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 뭐 온체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거래소 공식 발표, 또 다양한 시장 분석 보고서까지 이걸 다 토대로 그날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과연 그냥 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패닉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을까요? 그게 궁금하죠. 또 바이낸스 시스템 자체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때 시장을 막 공포로 몰아넣었던 FBI 압수루머, 뱅크런 결행성 이런 건 또 얼마나 현실성이 있었을까요? 네, 루머가 정말 많았죠. 오늘 이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시간을 좀 되돌려보죠. 2025년 10월 10일 그날 밤입니다. UTC 기준 밤 9시, 한국 시간으로는 밤 10시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나요? 그 모든 일의 시작은요, UTC로 20시 50분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 발표요. 네, 중국산 수산품체에다가 100%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까지 통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사실상 경제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죠. 와, 100% 관세요? 그 발표 하나가 그냥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든 거네요. 특히 변동성 큰 암호화폐 시장에는 직격탄이 없겠고요. 맞습니다. 그 발표 있고 나서 한 30분 뒤, 그러니까 21시 20분쯤부터 연쇄적인 청산이 시작된 거예요. 아, 알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매도 물량이 막 쏟아지니까 거래량이 평소의 10배 이상 폭증했죠. 10배요? 네. 이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던 시장 조성자들, MM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위험하다 감지하고 순식간에 유동성을 싹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아,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파려는 사람만 넘쳐나는데 정작 그 거래를 뒷받침해줘야 할 유동성, 그러니까 돌이 말라버리니까 가격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요. 한 40분 정도? 21시 36분부터 22시 16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네. 특정 자산들 가격이 좀 비정상적으로 폭락을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도 유독 바이낸스에서만 아주 극심하게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바이낸스에서만요? 다른 데는 괜찮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자산들이 그랬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스테이블 코인 USDX 있잖아요. 네. 이게 이론상으로는 1달러 가치를 유지해야 정상인데 바이낸스에서는 순간적으로 0.65달러 수준까지 그러니까 무려 34%나 폭락을 한 거예요. 34%나요? 스테이블 코인이? 네. 그리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파생 상품인 WBET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게 원래 한 3,8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던 거였는데 순식간에 430달러까지 추락했어요. 88.7% 하락이죠. 잠깐만요. 88.7%요? W비트가? 이건 거의 그냥 이더리움을 완전 땡처리 세일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진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죠. 뭐 솔라나 기반 래핑 자산, 그 BNSOL 같은 경우도 거의 200달러 근처였는데 35달러 수준까지 이것도 80% 넘게 폭락했고요. 와.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왜 바이낸스에서만 그랬냐는 건데.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같은 시각에 다른 거래소, 예를 들면 뭐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아니면 커브나 에이브 같은 주요 디파이 프로토콜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는 USD나 WBTH 가격이 거의 정상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바이낸스에서만 이런 극단적인 가격 왜곡, 소위 디pegging 현상이 발생한 거죠. 와. 결국 총청산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바이낸스는 막 자체 보험기금에서 1억 8천만 달러 이상을 긴급 투입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요. 그 공식적인 청산 규모 집계에서는 하이퍼 리퀴드라는 데가 13억 달러로 1위고 바이낸스는 24억 달러로 3위로 나오던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부분은 통계 해석에 좀 주의가 필요해요. 그 하이퍼 리퀴드는 당시에 전개좌 자동 디레버리징, ADL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발동했거든요. ADL이요? 네, 이건 보험기금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손실을 막으려고 수익 중인 투자자 포지션까지 그냥 강제로 청산시키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만큼 거긴 상황이 절박했다는 뜻이죠. 아, 최후의 수단? 반면에 바이낸스 공식 청산액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바이낸스 시스템 API가 동시간대 여러 건의 청산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집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하나로요? 네, 그래서 실제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청산 규모는 공식 발표된 24억 달러보다 훨씬 커서 최대 300억 달러에 달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300억 달러요? 와, 그럼 보이는 숫자보다 바이낸스가 받은 충격이 진짜 어마어마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의혹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공격이었다, 이런 주장이 있었죠? 몇몇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강력하게 제기했었고요. 어떤 근거들이 있었나요? 네, 몇 가지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됐었어요. 대표적으로 시장 조성자, 특히 그 윈터뮤트라는 곳의 움직임인데요. 윈터뮤트요? 네, 이들이 폭락 직전에 바이낸스에 엄청난 거액의 자금을 입금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거래소에서는 유동성을 확 빼버려서 가격 변동성을 키웠다, 이런 주장이 나왔죠. 아, 일부러 변동성을 키웠다. 네, 심지어는 폭락 전에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숏을 잡았다는 미확인 루머까지 막 돌았습니다. 또 다른 정황은 없었나요? 하이퍼 리퀴드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하이퍼리퀴드에서도 약간 비슷한 패턴이 의심됐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지갑들이 폭락 직전에 대규모 숏 포지션을 잡아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특히 트럼프 내부자 고래라고 불리는 엄청 큰 지갑이 트럼프 발표 직전에 숏 포지션을 잡았다는 온체인 분석 결과는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이것도 좀 의심스럽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꼽혔던 거, 바이낸스의 오라클, 그러니까 가격 정보 시스템 업데이트 타이밍이었죠. 아,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바이낸스가 10월 6일에 공지를 했어요. 오라클 시스템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요. 네, 공지를 했죠. 근데 실제 시스템 변경 예정일은 10월 14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규모 청산 사태는 그 변경 예정일 바로 직전인 10월 10일하고 11일에 발생했단 말이죠. 타이밍이 정말. 네. 이게 마치 공격자들이 바이낸스 시스템의 어떤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약점이 고쳐지기 바로 직전에 공격을 감행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럴싸하네요. 계획된 공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황만으로 이걸 딱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정확하십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우선 온체인 데이터를 아무리 면밀히 분석해봐도 트럼프 발표 이전에 어떤 조직적인 대규모 숏포지션 구축 움직임 이런 게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가격 하락이 바이낸스에서 시작돼서 다른 거래소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네. 이건 어떤 글로벌한 음모라기보다는 바이낸스 내부 시스템 문제, 그러니까 미시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더 시사하는 거죠. 아, 그럼 유동성 공급자들이 뭐 유동성을 빼고 이런 행동들도 설명이 가능한가요? 네, 그것도 그렇죠. 10월 6일에 바이낸스가 오라클 변경을 예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위해서 미리 유동성을 좀 줄여놓는 것. 이건 뭐 합리적인 행동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외부 충격, 즉 트럼프 발표가 닥치니까 이미 얇아져 있던 호가창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그냥 확 커져버린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이런 대규모 공격을 성공시키려면요, 뭐 바이낸스 내부자도 있어야 하고 여러 시장 조성자들도 협력해야 하고 트럼프 발표 정보를 미리 알아야 하고 이런 많은 요소가 딱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걸 비밀리에 조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다면 이 계획된 공격설에 대한 결론은 뭔가요? 가능성이 낮다는 건가요? 네, 의심스러운 정황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게 뭐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시장 변동성을 이용한 어떤 기회주의적인 거래 그리고 여러 가지 불운한 요소들이 우연히 겹친 결과일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공격이었을 가능성은 한 30%에서 40% 정도. 높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된 공격 여부는 좀 불확실하다 해도 바이낸스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점, 이건 좀 더 명확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의혹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가장 큰 문제는요, 바이낸스의 통합 계정 시스템이 담보 가치를 평가할 때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정보, 즉 오라클을 제대로 참조하지 않고 오직 바이낸스 내부 주문장의 가격 데이터만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내부 가격만 썼다? 그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된 거죠? 평상시에는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처럼 시장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내부 가격이 외부 시장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뭐 쉽게 비유하자면 국제 금 시세는 하나도 안 보고 자기 금고에 있는 금만 보고서 가격을 매기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 외부에서는 멀쩡한 USD가 바이낸스 안에서는 65센트짜리가 돼버리고 3,800달러짜리 WBETH가 430달러짜리 땡처리 상품이 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외부에서는 1달러인데 내부에서는 65센트라니.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특히 뭐 수백억 달러 규모를 운용하는 에이브 같은 다른 플랫폼들은 외부 가격을 잘 참조하거나 안정적인 값을 사용하는데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이런 기본적인 위험 관리에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 설계에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 WBTH 폭락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WBETH 폭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더리움 가격 하락 때문에 매도세가 촉발됐는데 그게 너무 거셌고 거기다 시스템 과부하까지 겹친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이낸스가 외부 가격 참조 없이 내부 가격만으로 청산을 막 진행하면서 가격 붕괴를 더 가속화시킨 거죠. 게다가 당시에 바이낸스 내부에서 자금 전송이 한 30분이나 지연됐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그럼 담보를 제때 못 옮겨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청산당한 사람들도 진짜 많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결함들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빵 터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의 사후 대응은 엄청 빨랐어요. 거의 사고 다음 날 바로 거액의 보상안을 발표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긍정적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다음 날 2억 8,300만 달러를 즉시 보상했고요. 며칠 뒤에는 총 7억 2,800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추가 지원책까지 발표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통 큰 대응이었죠. 네.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빠른 대응이 오히려 좀 이상하다.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하던데요. 네, 그런 시각도 존재해요. 너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마치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심지어는 뭐 의도적으로 사태를 유발한 다음에 빠르게 수습하려는 흔적 지우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죠. 하지만 이것도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 결함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에 대한 최종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요. 바이낸스 시스템 설계상의 결함하고 극단적인 시장 변동성,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건 고의적인 조작이라기보다는 명백한 과실, 네글리전스에 가깝다고 판단되고요. 그 가능성은 80%에서 90% 수준으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과실 가능성이 아주 높군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태 이후에 트위터 같은 데서 FBI가 바이낸스 도메인을 압수하고 자금을 동결할 거다. 이런 루머가 막 퍼지면서 엄청난 공포를 유발했잖아요. 네, 엄청났죠. 실제로 7일 동안 2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바이낸스에서 빠져나가기도 했고요. 이런 시나리오,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FBI가 바이낸스 전체를 대상으로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거의 없다. 네, 물론 과거에 FBI가 뭐 북한 해킹 그룹이랑 연관된 바이낸스 내 특정 계좌를 동결한다거나 아니면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것들의 도메인을 압수한 사례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하지만 그건 아주 특정 범죄랑 관련된 부분적인 조치인 거고
바이낸스라는 이 거대한 플랫폼 전체를 그냥 셧다운 시키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도메인을 압수해봤자 서버가 다 분산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요. 법적으로도 전 세계 수백만 사용자들의 자산을 일괄적으로 동결한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명백한 범죄 증거 없이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FBI가 오히려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FTX 사태하고의 비교인데요. 아, FTX랑은 다르다. 네. FTX는 고객 자금을 빼돌린 명백한 사기, 프라우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바이낸스 사태는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시스템 결함에 따른 과실, 네글리전스에 가깝습니다. 이 문제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군요. 또 바이낸스는 준비금 증명, Proof of Reserves, POR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고객 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FTX하고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럼 소위 뱅크런, 그러니까 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로 바이낸스가 파산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것도 걱정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 전통 은행하고는 좀 다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고객 자산을 1대1로 보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바이낸스도 100% 완벽하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그 준비금 증명 데이터나 아니면 10억 달러 이상의 세이프 펀드라고 사용자 보호 기금이 있거든요. 네, 세이프 펀드. 네. 그리고 보험 기금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FTX처럼 시스템 자체가 그냥 붕괴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실제로 200억 달러 이상이 유출됐는데도 시스템은 유지됐잖아요. 아, 맞네요. 유지는 됐었죠. 그래도 신뢰가 하락하고 공포 심리가 막 퍼지면서 실제 자금 이탈로 이어진 거, 이건 분명한 위험 신호였네요. 네, 그건 맞습니다. FUD, 공포, 불확실성, 의심은 그 자체로 굉장히 강력한 리스크 요인이에요. 하지만 바이낸스의 빠른 대응, 그리고 막대한 자금력, 또 시장 지배력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보면 FUD의 전면 압수 가능성은 5% 미만, 거의 없다고 보고요. 코인런으로 인한 시스템 붕괴 가능성도 한 15%에서 25% 수준,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위기는 분명히 있었지만 시스템적인 붕괴 가능성은 낮았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는 그 창펑자오, CG, 개인하고 또 바이낸스라는 기업에 대한 시장의 시각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자금은 안전하라, funds are safe 이 말을 거의 밈처럼 유형시켰던 CG인데 2023년에 유죄 인정하고 복역까지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트럼프 행정부랑 사면 논의설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상당히 갉아먹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런 큰 사건 뒤에는 보통 규제의 칼날이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요. 거래소의 오라클 시스템 운영 방식, 특히 그 내부 가격 의존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확실히 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의 청산 메커니즘, 이것도 좀 투명하게 해라, 이런 요구도 커질 거고요. 준비금 증명 방식도 좀 표준화해라, 이런 요구도 나올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커처럼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변동하면 거래를 잠깐 멈추는 제도 있잖아요. 네, 서킷 브레이커. 그런 거 도입이나 아니면 아예 외부 오라클 사용을 의무화하는 좀 더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우리 투자자분들,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제공된 자료들을 보면 몇 가지 핵심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묻지마 신뢰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큰 거래소라고 해도 시스템적인 위험은 늘 존재하고요. 특히 레버리지 투자는 이런 위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네, 레버리지 위험. 그래서 자산 분산은 필수예요. 특정 거래소의 모든 자산을 다 두기보다는 여러 거래소나 아니면 개인 지갑, 특히 콜드 월렛 같은 곳으로 좀 나누어서 보관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레버리지 사용도 당연히 신중해야겠고요. 맞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소의 준비금 증명, POR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하고요. 또 거래소 자체 토큰, 뭐 BNB 같은 거나 아니면 랩핑 자산, 아까 말한 WBSH나 BNSOL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담보로 사용하는 건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라는 걸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담보 사용도 조심해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시장의 위험 신호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항상 비상 계획을 세워두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가 파헤쳐본 바이낸스 19억 달러 증발 미스테리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계획된 공격이었나? 가능성은 낮습니다. 30-40%.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고요. 기회주의적 거래랑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둘째, 바이낸스 시스템 결함이 원인이었나? 이건 가능성이 매우 높죠. 80%에서 90%. 내부 오라클 유존 같은 명백한 과실이 확인됩니다. 십째, FBI 압수나 뱅크런 가능성은? 이건 극히 낮습니다. FBI 압수 5%, 뱅크런 15에서 25%.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요,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아주 값비싼 경고였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 위험 관리, 그리고 분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런 계기였죠. 바이낸스는 뭐 단기적으로는 생존하겠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공포는 경계해야겠지만 항상 깨어있는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겠군요. 분산, 저배율, 지속적인 모니터링.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이번 사건이 거래소들을 진짜로 더 안전하고 더 견고한 시스템 설계로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시장의 기억이 좀 희미해지면 결국 또 경쟁 압력 속에서 다시 위험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회귀하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지켜봐야 할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바이낸스 19억 달러 청산 사태에 대한 심층 분석, 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탐구하시는 당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이슈들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좀 실어주세요. 다음 분석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